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파트와 핀테크의 미래, 이렇게 두 개 파트로 크게 나눠서 대제목으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인 전반부는 다른 강의로 다 마무리되었고요. 핀테크 미래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미래는 총 4가지의 파트로 제가 챕터를 나눴어요.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 기존 금융권의 대응, 빅블러 시대 새로운 플레이어들, 플랫폼 독점의 시대. 자, 이번 강의는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 이해하는 글로벌 현황, 그 다음 핀테크 100, 세 번째 밤에 잠이 오겠는가. 자, 이번에 밤에 잠이 오겠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밤에 잠이 오겠는가. 갑자기 핀테크 얘기하다 뜬금없는 이런 뭐 이상한 남의 잠 생각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제가 챕터를 나눴어요. 분석 자료를 또 분석하면, 분석 자료를 또 분석한다. 이 말이 뭐 말 반복처럼 보이지만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는 방법. 잠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분석 자료를 한번 분석하는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이게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심오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그 영상 강의에서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인덱스 핀테크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죠? 발음은 제가 양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인덱스 핀테크인데 이 자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핀테크 100, 핀테크 100라는 최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뭐 최신 자료라고 말할지 19년도 기준으로 19년, 20년 때 나온 건데, 이 외에도 뭐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을 구해서 막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은 그중 하나라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상당한 금융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핀테크 분야 혹은 금융업계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자꾸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험을 짧은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야, 그런 줄 몰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워낙 많은 뉴스와 정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누구나 상식 수준에서 세상의 변화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나 방향과 다른 더 파격적이거나 전혀 몰랐던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 등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게 된 후에 국내의 상황이나 뉴스들을 막 찾아보면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사고 영역이 탁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분석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규모로 성장한 기업과 서비스, 그 기업들의 성장 기간이 상상을 뛰어넘는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인들이 누구인가 잘 찾아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투자자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과거 수십 년의 글로벌 비즈니스 스토리를 공부해보면 지금의 핀테크 분야에서 일어나는 투자와 성장의 스토리는 마치 그 수십 년의 기간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만 하고 모든 기존 금융업체들이 위축되는 뭐 그런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나 기존의 금융기업들이 만들어낸 적이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으로 등장해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서비스들과 결합하고 또다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거대 자본하고 지배력을 키우는 과정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다 이해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잠시 딴 얘기를 해볼게요. 2020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팬데믹 영향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도 분명히 양면의 변화를 다 미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자료 화면을 좀 몇 가지 좀 같이 볼게요. 코비드 19 해가지고 자료가 있죠. 이게 보면 2020년의 초기에
그죠? 2020년 3월에 이게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2020년 2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핫해졌어요. 그것도 2월 중순 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여행을 취소시킬 정도로 갑자기 달라지는 해외 여행이 준비되어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3월에 바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만에 바로 자료를, 한 달도 안 돼서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자료를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영향 분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뭐 모든 분야를 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뭐 금융 부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은 어떻게 되고, 증권은 어떻게 되고, 보험은 어떻게 되고, 카드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분야별로 쭉 한 걸 보면 자동차부터 뭐 쭉 게임까지 쭉 이렇게 이 자료에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유통 쪽은 양극화현상, 온라인 오프라인이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체감해서 사셨을 겁니다. 온라인 유통이 엄청나게 발달해 버렸죠 그때. 그런 거 보면 이 자료가 제법 뭐 좀 알고 한 것 같아요. 식음료도 이거하고 유통하고 좀 관련된 건데, 이건 진짜 유통들이 우리가 느낀 생활의 유통이죠. 배달 문화, 지금 이게 뭐 식료품 구매 패턴 변화로 온라인 배달하고 온라인 쪽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뭐 다른 건 또 오프라인 쪽은 많이 망가졌죠. 식음료 쪽, 영화 OTT 긍정적, 극장이 부정적, 딱 그대로 됐죠. OTT 대박 났죠. 이때가 넷플릭스가,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서 국내의 모든 OTT 산업들이 그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일부 서비스 분야가 수혜받았다. 어디 가든냐, 모바일 쪽이 대박 났죠. PC방을 가면 안 되니까, 못 가니까 PC방 쪽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PC 온라인 게임은 다 망가지는데 모바일 쪽이 이때 떴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바일 쪽이 예전에 PC 온라인 산업에서 만들어내던 수준이 다 모바일로 다 옮겨가 버렸죠.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이런 자료도 또 어디 있느냐, 이 자료도 또 때마침 인터넷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영향에서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핀테크 전문가들의 장점은 기회로 활용되기에 유리해 보이는 거죠. 정말 그런지 알아볼 수 있도록 최신 자료와 정보를 하나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펄스 오브 핀테크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자료도 좀 검색해서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반기죠. 반기, 전반기, 후반기입니다. H1이면 전반기고요. 6월달까지고, 그 나머지 뒤쪽은 12월까지는 H2겠죠. 이런 식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자료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료들을 쭉 보시면 진짜 좋은 정보하고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밤잠을 설치지 않는 방법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좀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기존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핀테크 성장이 엄청날 때 이걸로 인한 위기감을 여러분 갖고 있을까요? 갖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전에 영국의 유명 핀테크 기업의 창업자가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꽤 도발적이고, 이 보시면 뭐 향후에 10년 뒤에는 뭐 금융시장이 30-40% 잡아먹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을 쓴 거죠. 도발을 한 겁니다. 2020년 이후의 상황을 여러 분석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면 이 도발하신 대표님의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거대 자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운영된 사업이고, 제도나 시장의 형태도 어느 정도는 기존의 기득층에 있는 기업에 유리한 면이 있죠. 핀테크의 도전이 가볍지는 않지만 기존의 금융기업이 결코 쉽게 경쟁에서 밀릴 만큼 가벼운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 금융기업에게 필요한 현명한 대응 방안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 금융권들이 대응한 대응 방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나하나 다 보시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대략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수년간 경험했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업 직원들과의 만남과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느낀 필요 요소로 주관적인 대답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했지만 첫 번째로 핀테크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권에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금융권 임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봤는데 그 정보를 전달한 자리에서 제가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제 경험을 얘기하고 경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강의장에서는 수강생들은 어떤 식이냐면 설명해 주세요 라는 식의 시선을 보내오거든요. 뭐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그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성장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그분들의 인사이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고 시장의 경쟁 혹은 협력 가능한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는 습관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현장 체험 학습 여기 나와있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왜 갑니까? 교실에서 수업하지.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각의 평가 분석 자료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 자료만 봐도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죠. 대부분의 현업에 종사하시는 금융관계인들은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그런 보물 같은 정보에 상당히 무관심한 편이라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구글하고 네이버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요즘엔 넷플릭스에도 다큐멘터리로 이런 기업들 또는 핀테크와 관련된 것들의 정보, 꼭 기업이랑 핀테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보들은 헐값 내지는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년, 20년쯤 전에 이런 정보들을 구하려고 했다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보도 꽤 많았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손가락 몇 번만 터치하면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내 걸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걸로 재가공, 재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느냐 마느냐의 결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당면할 수 있잖아요. 그 당면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많지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의 실체를 영어로 에센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실체를 정확하게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핀테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면 기존 금융업계는 그런 게 많죠. 핀테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하고 그것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서부터 그 불면증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핀테크를 공부하는 입장이든 핀테크에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든 또는 제대로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넘쳐난 정보가 있고 넘쳐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노력을 지금 학생들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제가 여담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싶은데 저랑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장래 희망이 핀테크 업체에 특히 이제 그 제일 유명한 토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핀테크에 대해서 잘 알면 되죠. 학생이 졸업하면서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것이 꿈이 있다면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핀테크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걸 갖다가 놀이 삼아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글로벌 핀테크 분석 자료의 정보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석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적 없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도 훨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존의 금융업계가 핀테크 성장에 대비하는 방법은 핀테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핀테크란 단어를 핀테크가 아니라 어떤 단어로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어떤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 도전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냥 학교 시험을 치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실체에서 나와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생각보다 해결법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먼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추천을 해드립니다.